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캐릭터는 락슈미 바이입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 등장하는 서번트로 클래스는 세이버입니다. 프로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와 몸무게는 159cm에 44kg, 출전은 사실, 지역은 인도, 속성은 질서 선, 성별은 여성애, 담당 성우는 사토 리나입니다. 진명은 락슈미 바이, 1857년에 세포의 항쟁에서 가장 유명한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토호국 잔시의 왕비라는 입장이면서도 스스로 말을 타고 검을 휘두르며 선두에 서서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세포이군의 싸움은 상당히 훌륭해서 영국 측의 사령관은 적이면서도 싸우는 모습을 칭찬하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최신의 무장을 마련한 진압군을 향해 과감하게 대항을 계속했으나 1858년 6월 관리오르에서 전사. 하지만 그녀의 용기와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깊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페로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력 B, 내구 B, 민첩 B, 마력 C, 행운 E-, 보구 A 랭크입니다. 클래스 스킬로는 대마력, 랭크는 A입니다. A랭크 이하의 마술을 무효화합니다. 현대 마술사의 마술로는 그녀를 상처 입힐 수 없습니다. 세이버 클래스인 것과 그녀 안에 깃든 신령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승, 랭크는 B입니다. 기승의 재능으로 대부분의 탑승물이라면 다른 사람 이상으로 탈 수 있지만 마수, 성수 랭크의 짐승에는 탈 수 없습니다. 여신의 신액, 랭크는 C입니다. 힌두교의 여신의 의사 서번트로서 신성을 가집니다. 고유 스킬로는 라니의 카리스마, 랭크는 B+입니다. 군단의 지휘 능력, 카리스마성이 높다는 것을 보이는 스킬입니다. 토호국 잔시 왕국을 통솔하여 영국군에 반항한 왕비로서의 군단 지휘력입니다. 라니란 힌두어로 여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진격하는 시파이, 랭크는 B+입니다. 시파이 혹은 세포이라 불리는 동인도 회사의 인도인 용병 부대의 반란의 방아쇠가 된 것을 의미하는 스킬입니다. 토호국 잔시 왕국에서 일어난 반란은 델리를 점거한 반란군에 호응하여 잔시에 있던 시파이가 주둔 영국병을 죽인 것이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시파이들은 델리로 향했기 때문에 락슈미는 사비를 들여 병사를 고용해 잠겨진 잔시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관리오르의 저항, 랭크는 A+입니다. 함락된 잔시를 탈출한 끝에 도착한 관리오르 성에서 그녀가 영국군에게 끝까지 항전한 것을 나타내는 스킬입니다. 그 전투에서 그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구는 침략을 용납하지 않는 거절의 왕국, 나힌 댕게, 랭크는 B입니다. 절대로 조국을 넘기지 않겠다는 그녀의 강한 결의, 소원이 형태를 이룬 보구입니다. 일찍이 잔시 번왕국의 왕이 죽고 아이를 잃었던 바이는 양자를 통해서 왕국을 존속시키려 했으나 왕국을 없애버릴 기회를 노리던 영국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잔시를 병합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이는 여성이면서도 우리 잔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라는 일화가 근원이 된 보구입니다. 이 일이 나중에 그녀 그리고 잔시 번왕국이 세포이의 항쟁에 참가하여 커다란 반란 세력으로서 이름을 남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적대자의 침입, 공격을 막아내는 절대적인 영역을 발생시키는 결계 보구입니다. 그녀는 잔시 왕국을 목숨을 걸고 지킨 존재이다 라는 정의에 의해서 그녀가 지키고 있는 것은 그녀의 왕국이다 라는 인과를 맺는 것으로 발동합니다. 이번에는 세이버로 소환된 것으로 인해서 외적에 대한 거절의 개념을 공격으로 전환시킨 대군보구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모든 마음이 담긴 검의 성광은 나라의 존망을 짊어진 결의 그 자체, 그렇기에 그것은 결코 굽히지도 부러지지도 않는 칼날이 되어 한 나라의 미래와도 같은 무게와 반짝임을 통해서 적을 베어 넘기는 것입니다. 세포이 항쟁에서 가장 유명한 지도자 중 하나입니다. 본래 잔시의 왕비였으나 왕의 병사 후 잔시 왕국의 존속을 영국과 교습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실권의 원리를 추진하고 있어서 양자를 통해 존속을 꾀한 락슈미의 희망은 타파되었죠. 인도 총독 달후지의 사자가 잔시를 찾아와 앞으로 이 나라는 영국령에 합병된다 라 선언한 순간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나의 잔시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 라고 의연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 락슈미는 잔시에서 일어난 반란 운동의 기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자극받은 여성 병사들을 많이 포함한 잔시 반란군은 영국군이 혀를 휘두를 정도로 용맹과감하게 싸웠습니다. 1858년 진압군에 의해 잔시성은 드디어 함락되어 버렸지만 락슈미는 어떻게든 탈출, 다른 반란군과 합류하여 관리오르 땅에서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반란의 기운이 그 이상 퍼지는 일은 없었고 2달 후 영국군은 관리오르 성에 총공격을 감행합니다. 락슈미는 그 싸움에서도 분전했지만 전선에서 지휘를 할 때 총탄을 맞아 전사했다고 전해집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더 2부 4장 인도 이문대에서 소환된 락슈미 바이는 힌두계 불운과 불행의 여신 아락슈미의 불령이 깃들어 반 정도 의사 서번트인 상태입니다. 정체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깃든 분령이 아락슈미의 여동생인 락슈미인 것으로 속였습니다.
여신 성분은 극히 적어 퍼스널리티는 락슈미바이 거의 그대로이나 불운의 여신으로서의 충동이 발생하거나 불운 때문에 종종 실수하는 일이 일어나 약간 도지코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전부 불행의 여신을 품은 자기 탓이라 자책하는 경향이 있죠. 몸에 품은 불행의 신 아락슈미의 성질을 어느 정도 제어해 주변의 불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제어 불가능한 영역이 있죠. 그리고 이를 쓰면 불운과는 관련 없는 반동이 오는데 아락슈미가 악마 칼리의 두 번째 아내라는 전승이 있어 주변의 악마 칼리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들에게 막연한 방향성 정도지만 아무튼 지시나 제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착실한 여왕님이며 꾸밈 없고 강인한 본질은 여장군에 가깝습니다. 자존심은 나름대로 높으며 호전적인 성격은 아닙니다. 평화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면 거리낌 없이 그것을 선택하는 현명함을 가졌으나 싸움 외의 방법이 없다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는 강함을 가졌습니다. 마스터는 반란군의 총사령관처럼 접하며 기본적으로 따르지만 좋지 않은 작전에 의견을 제시하고 지도자로서의 태도가 나쁘면 화를 내며 고치려 합니다. 칼데아에 소환되면 이 문대에서 소환된 것처럼 여신의 요소가 섞여 나옵니다. 생애를 사람을 이끄는 자로 살았기에 서번트로서 마스터를 섬기는 게 신선하다며 공부로 삼습니다. 무언가를 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기에 칼데아의 싸움도 긍정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조국이며 싫어하는 건 도박입니다. 성배는 지나친 힘이라 쓰는 자도 해를 입힐 거라 생각하지만 그것밖에 나라를 구할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생애가 비슷해서인지 잔다르크랑 많이 엮입니다. 생긴 것부터 설정까지 그냥 인도 버전 잔느나 다름없죠. 대충 잔느 일가의 친척 여자의 정도의 거리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이버로 등장한 락슈미 바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캐릭터에 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